안녕하세요, 올드폰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난 영상에서 갤럭시 Z 플립 4에 대해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죠. 폴드와 플립은 같은 시기에 함께 출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Z 폴드 4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이 Z 폴드 3를 잠깐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과 실제 사용 중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고 각종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들을 읽다 보니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Z 폴드 3의 단점을 통해 Z 폴드 4는 어떻게 보완될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소식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점은 얘기 안 해주나요? 폴드 3의 장점이야 뭐 써본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. 비싸고 좋은 거. 비싼 게 좋은 거예요? 아니 이거 들고 있으면 야, 너 요새 돈 많이 버는구나 할 거 아니야 친구들이. 알고 보면 36개월 알고 48개월 아닌 게 어디요.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장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먼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는 Z 폴드 3의 단점을 통해 어떻게 보완될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의 주름입니다. Z 폴드 3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주름 때문에 몰입감이 떨어지고 집중이 깨진다는 의견이 비일비재합니다. 저도 이 폰을 처음 접했을 때 주름이 신경 쓰이고 이질감이 느껴지긴 했는데요. 어느샌가 신경을 안 쓰게 되고 주름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.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? 어쨌든 삼성의 힌지 개발 및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부 디스플레이의 UTG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디스플레이의 주름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폰이 무겁고 두껍다는 단점입니다.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졌던 묵직함과 버거움은 꽤나 인상 깊었는데요. Z 폴드 3의 무게는 271g으로 커버를 씌우게 될 경우 약 300g 정도입니다. 사용하다 보면 저절로 익숙해져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휴대전자기기로 보았을 때는 단점이죠. 평소에 전완구 운동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헬창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. 좋았어. 다음 Z 폴드 3의 두께는 약 16mm로 일반 바 형태 스마트폰의 약 2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휴대하고 다닐 때 바지 앞주머니에 넣기도 그렇고 뒷주머니에 넣기도 그렇고 옆주머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외투가 없거나 가방이 없으면 휴대하기가 참 버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Z 폴드 4는 전작보다 무게가 가벼워지고 두께가 더 얇아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무게는 힌지 개선과 방진 방수 기능 개선으로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.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세 번째로 배터리가 순삭된다는 단점입니다. Z 폴드 3의 배터리는 4400mAh 용량이지만 120Hz의 밝은 디스플레이 2개를 구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멀티태스킹 기능으로 화면에서 동시에 3분할해서 앱을 실행하려면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짧은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합니다. 그렇다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자니 공간 확보에 있어서 S펜 수납 공간이 문제가 됩니다. 현재도 Z 폴드 4에는 S펜 수납 공간이 생긴다 안 생긴다로 말들이 참 많은데요. 공간 효율에 있어 배터리를 늘리는 것이 좋을지 S펜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지는 삼성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게와 두께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. 더 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무거워지고 S펜 수납 공간을 만들게 되면 S펜이 차지하는 부피가 있다 보니 두께를 더 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다음 네 번째로 카메라 성능 및 UDC의 단점입니다. Z 폴드 3의 후면 카메라는 기본 망원 초광각 모두 1200만 화소이고 전면의 UDC는 400만 화소, 커버 카메라는 1000만 화소입니다. 200만원짜리 고가의 폴더블 폰이라 보기에는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아쉽죠. 특히 UDC는 4메가픽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 화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보통 셀카를 찍을 때는 화면을 접은 상태에서 커버 카메라를 사용하고요. 그리고 UDC의 이 모기장이 도드라져 보일 때는 미완성인가? 아직 Z 폴드 4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적지만 전작에 비해 더 좋아지는 몇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. 먼저 AP칩은 대만 TSMC의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가 탑재됩니다. 기존에 있던 엑시노스 2200과 스냅드래곤 8 1세대보다 성능 및 전력 효율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 AP칩만 바뀌어도 전반적인 성능들이 디벨롭 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업계는 갤럭시 Z 폴드 4의 가격을 전작에서 $200 낮춘 1599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고가의 폴더블 폰을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폴더블 제품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 밖에도 더 매끄러운 S펜을 위한 디스플레이 향상과 S펜 내장, 그리고 향상된 카메라와 UDC 개선, 내부 디스플레이의 UTG 개선으로 인한 주름 개선 등이 있습니다. 이처럼 우리가 Z 폴드4에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의 폴더블 폰은 계속해서 발전해 갈 테죠. 너무 긍정적인가? 2022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 계획을 보더라도 Z 폴드4와 플립4가 3, 4분기 출하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8월에 공개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저희 올드폰에서도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의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인데요. 미리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 예약 안내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카페에 들어오셔서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. 특히 사전 예약 후기를 몇 개만 읽어보셔도 빠른 배송과 착한 가격에 샀다는 내용이 엄청 많은데 제가 200번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후기가 더 신뢰가 갈 테니까요.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말이 좀 많네요. 이상 갤럭시 Z 폴드3의 단점을 통해 Z 폴드4는 어떻게 보완될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지금까지의 소식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아무쪼록 시청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까지 올드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